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제 기상 정보 살펴보면서 저는 요즘 이제 미세먼지 수치도 좀 꼼꼼히 보게 되더라고요. 미세먼지 심한 날은 뭐 네. 목이나 코가 좀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왜 코 풀거나 하면 먼지가 섞여서 맞아요. 옷도 좀 까맣게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에 네.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가 미세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눈에 안 보이면 그런 안 보이는 먼지는 다 미세먼지라고 봐야 되나요? 보통은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가 아주 작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경우들을 다 미세먼지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네. 성분상으로 보면은 이것들이 뭐 질산염이나 암모늄이온 그리고 황산염 같은 이온 성분들을 함유를 하고 있고 탄소화합물 또는 금속화합물 중금속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강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크기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들을 이제 부유먼지라고 원래는 불러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면 다 미세먼지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2.5마이크로미터 이하 또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내려가면 초미세먼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게 예전에 미세먼지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이런 건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이런 단어들이 잘 귀에 안 들렸던 것 같거든요. 네,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공업화,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네. 뭐 매연이나 이제 스모그, 황사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죠. 맞아요. 그렇지만 네. 이게 사회 문제화 되기 시작한 것은 한 2010년 중반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대기질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2002년에 서울의 대기질 농도가 실제로 이제 단위 면적당 봤을 때 76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이제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네. 끌게 됐고 네. 그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수도권 대기질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10년간에 걸친 그 종합대책들을 많이 네. 내놓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도입된 것이 이제 우리 경유버스 대신에 천연가스 버스 그렇죠.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도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효과를 거두면서 이제 대기질이 좀 좋아지는 그런 성과들도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성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노출이 됐을 때 건강에 악영향이 있다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이런 관심들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많아지게 됐고요. 네. 2019년부터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말도 있지만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분상의 차이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의 크기. 차이입니다. 이렇게 직경 단위로 구분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PM10이라고 부르는 거, 그 10마이크로미터 직경을 보이는 것을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고 2.5 이하인 것들은 초미세먼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리카락 직경을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 입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눈에 네. 안 보이는 게 맞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이제 우리 지역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우리 지역에도 이제 산업단지나 공단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각하겠네요. 어떻습니까? 충북 지역은 이제 전국으로 네. 봤을 때도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안 좋은 그쵸. 지역이에요. 네, 네. 이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배출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는 돌아다니는 것이니까 서해안을 통해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동아시아권의 먼지들이 응축돼서 날아오게 되고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도 또 이제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집적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먼지들도 같이 모여서 사실은 이제 흘러가는 방향 안에서는 촬영 산맥에 막히면서 지형적으로 공기가 갇히는 지역이다라고 네. 인식을 해서 우리
지역이 굉장히 이제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조금 보면 네.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그 전북 지역으로 약간 내려갔다가 역으로 기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많이 머물게 된다라는 결과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충청북도 지역이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체류 시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가장 집적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에 더 많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 미세먼지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죠. 네. 이게 매우 입자가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숨 쉴 때 이게 입자가 작게 되면 폐포로 끝까지 이제 전달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바로 혈관으로 이어지게 돼서 사실은 이제 뭐 그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 이제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게 되고요. 태아의 경우에는 저체중이나 조산을 일으키는 등의 이제 건강 영향 등 신체적인 건강이 첫 번째로 위협을 받게 되고 네. 안 두 번째로는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들도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외출을 좀 자제하게 된다든가 하면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네. 실제 이제 자살률을 높이는 그런 효과들도 있어요. 미세먼지가요? 네, 우리 미세먼지 많은 날 생각해 보시면 네. 이 하나하나의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네. 햇빛을 상당히 가리거든요. 그렇죠. 예, 뿌옇게. 뿌옇게. 네, 그렇죠. 마치 흐린 날 같은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다 네.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영향들도 많이 있고 이런 건강에 대한 위협이 있다라는 뭐 매체 보도들이 많이 이제 정보가 노출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활동이 위축이 되다 네. 보니까 야외 활동을 자제하게 되는 그런 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야외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는 노동 환경에 있어서도 야외에서 하는 작업들이 이제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는 경제 활동 시간을 그러네요. 줄이게 되기 때문에 실제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전방위적인 그 생활 영향, 삶의 질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정말 미세먼지가 그냥 건강뿐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네요. 그리고 요즘 우리 코로나19가 이제 의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마스크 좀 벗고 다녀볼까 했는데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면 아침에 또 마스크를 요즘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미세먼지 수치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그 기준마다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미세먼지 위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다가 코로나를 계기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맞아요. 오히려 역효과인 거거든요. 예측 농도를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그 세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네. 단위 면적당으로 네. 보는데 그 입체 면적 안에 얼만큼의 농도가 이제 있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0에서 30까지면 좋다, 좋은 단계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30에서 80 사이면은 보통 단계로 봅니다. 네. 이제 80 이상이 되면 이제 나쁨으로 구분을 하는데 151 이상이라고 가면 매우 나쁨 단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봄에 보면 매우 나쁨이라고 나올 때가 꽤 있잖아요. 네, 이 미세먼지가 이제 계절적으로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네. 겨울철 그러니까 12월부터 3월까지 기간이 네. 실제로는 더 많은 미세먼지 배출이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기간이어서 이 시기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나쁨 단계 이상이 되면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건강 영향을 좀 신경 쓰셔야 돼서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외 활동을 이제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눈이 아프거나 하신 경우에는 또 기침이나 목의 통증 이런 것들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시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마스크를 보게 되면 수치가 이제 80도 있고 그 80 이상도 되고 있고. 부사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초미세먼지까지 우리가 좀 막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느 정도까지 쓰는 게 괜찮을까요? 보통은 이제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상식이 많이 네. 좋아지셨는데 이제 KF라고 하잖아요. 코리아 필터 기준이 네. 있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80 이상부터 있고 90, 99까지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한대라고 부르는 일반 천 마스크나 아니면 패션 마스크 같은 것으로는 이제 가려지지가 않고요. 이제 이런 최소한 80 이상 KF 그 의약 외품으로 구분된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스크를 보면 네. 이렇게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호흡 곤란이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맞아요. 산소 숨이 포화도 막혀요. 네, 문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것을 꼭 선호한다라기보다는 의료용 마스크 수준에서 적절히 그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서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그 미세먼지 민감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민감군은 누구고 또 이런 민감군일 때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보통 민감군 건강에서 민감군이라고 하면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일반 보통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호흡기 질환이 있다거나 그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폐 질환이 있다거나 한 경우에는 민감군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민감군에 포함되는 그 유형이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주의를 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쁨 단계나 매우 나쁨 단계에 걸쳐 있는 날씨라고 하면 네. 장기간 무리한 그 실외 활동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천식을 앓고 계시는 경우에는 천식. 흡입기 사용을 하실 때 네. 이제 더 자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권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매우 나쁨 단계에서는 가급적 실내 활동 하시라라고 권하고요. 실외 활동 할 때는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발표되는 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라든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윤 씨는 또 어떤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미세먼지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곳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미세먼지를 마스크 착용하는 것 말고도 좀 어떤 식으로 수칙들을 정해서 미세먼지 피해를 줄여야 될까? 이런 방법들이 더 궁금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우선은 대응을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생활에서 노력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대응 노력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마스크 착용하시고 외출 좀 자제하시고 하는 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시면 반드시 이제 깨끗하게 씻고 진짜 미세먼지 네. 붙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어서요. 여성분들 경우에 세안에 굉장히 신경 쓰셔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 하실 때도 물과 비타민, 뭐 과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실내에서도 대기질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을 위해서는 물걸레 청소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세먼지 농도 발표되면 길거리도 물 청소하는 모습 보시잖아요. 네.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도 마찬가지로 그 물 청소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생활 주변에서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 약속들도 조금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뭐 대중교통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친환경 운전한다든지 쓰레기를 태워서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공기정화 식물 같은 것들 키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미세먼지 심한 날 우리가 창문 꼭꼭 닫아두고 있잖아요.
환기시키는 맞아요. 거는 환기를 시켜야 어느 돼요. 정도인지 어떻게 이게 해야 돼요?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환기하시라고 권하거든요. 그래요? 예, 환기하시는 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환기해 주시는 것은 도움이 되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의 공기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먼지를 가급적 떨어뜨리는 노력, 그게 사실은 물 청소예요. 네. 네, 그런 노력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왜 청소기 쓰면 막 바람이 나서 미세먼지가 더 날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자. 이제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제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제도가 있으면 괜찮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2018년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민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리고요. 그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장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철, 그러니까 12월부터 3월까지 이 기간에는 계절관리제라는 것을 해서 이제 노후 경유 차량의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표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2024년까지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 그 경유 차량들을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라는 것이 목표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미세먼지 오염원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그렇죠. 유입되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중국과의 공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잘 공유를 하고 국제 협력들도 강화해 나가는 노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관계 부처에서 좀 애를 써주시면 좋겠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서 건강한 생활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 오늘 특별한 수집가분의 이야기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충북의 초중고 학생 100명 가운데 22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면서 상황이 대면 수업을 하면서 줄어든 수치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하네요. 도교육청에서요, 이 비만을, 학생들의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7560 플러스 운동을 제시했는데요. 네네. 일주일 가운데 5일 이상 또는 60분 이상 운동을 권유하고요. 건강 체력 교실도 꾸준히 운영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